자, 6월이 끝나면 7월부터 뭐 하죠? 문제풀이죠. 달력을 보면 7월 1일이 금요일이에요. 7월 1일이. 근데 그날까지 이론할 거예요. 응? 문제풀이는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이론을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원장님 이야기해서 7월 1일이면 원래 이제 문제풀이 가야 되는데 그날까지 해서 요 이론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7월, 그러니까 본 7월 이렇게 들어가면 첫째 주 쭉 나오겠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 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문제는 혼자 풀어도 이렇게 좀 해설만 좀 하면 되는데 이론은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주면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론을 한 번 더 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그래서 환지 방식을 좀 설명 더 해준 거야. 아까는 그냥 이름만 읽고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못 넘어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자, 119 이제 119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의 환지 처분은 환지 방식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마지막이 뭐다? 환지 처분에 어떤 효과가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우리가 환지 계획 그럼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하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교부, 환지 청산 이것을 결정하는 행정처분, 기속처분, 설권적 처분 이렇게 놨어. 행정처분이니까 무슨 대상이 돼? 행정쟁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환지 처분 받고 불만 있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행정쟁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기속, 그러면 기속이란 자유를 구속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은 시험에서 기속처분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 대신에 아까 그 윗줄에 시행자가 무슨 계획에 따라? 환지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시행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다 그 말이야.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참고 판례. 야, 시험 문제 나온 거 판례야. 뭘 적지 마. 그 판례 나오는 거야 지금.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며 환지 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 처분은 위법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환지 계획대로 안 하면 쉽게 무효란 뜻이야. 무효. 그러니까 반드시 무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환지 계획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지가 나오지. 시행자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임의적이 아니라 무슨 계획대로만? 환지 계획대로만. 그걸 무슨 처분? 기속 처분이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이번 환지 처분의 절차. 환지 처분의 절차는 이제 순서죠. 자, 일단 공사 완료부터 해볼게요. 자, 완료, 그러면 누가 완료시켜? 시행자가. 자, 완료되면 여기서 완료했다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공람. 자, 요걸 누가 하느냐? 그러면 시행자가 하겠죠. 그럼 공고 뒤에 공람 나왔으니까 날짜는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이렇게 해서 공람되고 의견 받은 다음에 준공검사라 이렇게 나오게 준공검사. 자, 이 준공검사는 지정권자가 해요. 지정권자가. 그리고 나서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라. 바로 이게 절차예요. 그럼 지금 빨간색 써놓은 게 뭐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야? 일반적인 시행 방식은 공사가 완료되면 뭐부터? 검사가 먼저고 공고가 나중이죠. 근데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만 이게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맨날 환지 처분 나오면 요게 한 지문씩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다른 방식은 완료되면 뭐부터?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인데 여기는 반대로 뭐부터? 공고 먼저 해놓고 검사를 나중에 받는다. 그래서 시험에서 보통 환지 처분 물으면 뭐 받고 60일?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요걸 바꾸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지정권자가 시행자다.
그럼 이럴 때는 무슨 날로 60일 이렇게 묻겠죠. 그럴 때는 무슨 날로? 요 날로 60일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일반적인 방식은 뭐 받고 60일? 준공검사 받고 60일 이러면 돼. 그런데 시험 문제가 지정권자가 시행자 이렇게 나와. 그때는 무슨 날로 60일?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이야. 요거는 지정권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행자는 요 날로부터 60일이지만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요 날로부터 60일이다. 요게 시험 문제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쭉 나와 있어. 순서가 여러분 책에도. 그것만 좀 주의하고. 자, 반달고로 4번에 환지 처분의 절차. 반달고 4번 환지 처분 절차. 환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무슨 계획에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뭐 하면 돼? 통지 공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환지 처분의 효과는 권리 확정 이전한다 그러지. 권리 확정 이전. 여기서 보통 권리 그럼 무슨 권이에요? 소유권이야, 소유권. 보통은 이제 소유권 이렇게 안 하고 권리라고 표현해놔. 권리 확정 이전한다. 그 뒤에도 한번 해보세요. 확정 이전하는 시기를 한번 해볼까? 시기. 자, 시기에서 소멸은 아까 무슨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보통 취득으로 나오던가 이전이라고 나올 때 요거는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무조건 요 절차 하나 하고 날짜가 시험에 딱 나오면 공고일로 나와 있는지 다음 날로 나온지 요걸 구분하시면 돼. 자, 소멸 그럼 언제? 공고일. 자, 취득이나 이전하면 공고일의 다음 날. 여러분 보통 기출문제는 요것만 있으면 다 풀어내죠, 이건. 그럼 왜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은 원래 지목이 뭐였나요? 요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로? 요렇게 받는 방식이거든. 그러면 요게 소멸되는 게 언제다? 공고일이고 요걸 받는 날은 다음 날이다 그 말이야. 만약에 이게 같은 날로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종전 거는 무슨 날에? 공고일에 소멸하고 새로 받는 건 그 다음 날로 받는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문상의 소멸은 무조건 무슨 날? 공고일 이렇게 나오면 돼. 취득과 이전은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럼 먼저 1번 권리 이전 그러니까 무슨 날로 나와? 거기 이전하고 나오니까 다음 날 써 있나요? 그러면 이제 반달고로 양과로 1번. 그럼 이전에서 원칙적 효과는 어디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한다. 써놨네요. 그러면 자, 다음 장 넘겨서 양과로 2번에 예외적인 효과. 예외적 효과는 어디에 있어? 종전 토지에 존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환지 처분에서 이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시험에서 원칙은 어디서 어디로? 종전에서 환지로 이러면 돼. 예외는 종전 토지에 그대로 있어. 이게 문제가 돼. 그러면 종전 토지에 있는 게 두 개가 딱 있어. 두 개가. 동그라미 1번. 무슨 처분?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이야. 동그라미 2번. 지역권이야. 요 두 개만 머리에 딱 넣으면 돼. 그럼 요거 아닌 거는 어디서 어디로 이전해?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한다. 앞에 거가 내용이 더 많으니까 뒤에 거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무조건 이전할 때 예외란 어디에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렇게 돼. 네, 예외적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뭐다? 행정 재판상 처분이나 또는 지역권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럼 혹시 행정상 처분이 뭐야? 여러분이 배웠던 게 다 행정상 처분이야. 공법이니까. 자, 여러분 땅의 용도 지역이 종전 토지가 녹지로 돼 있어서 녹지로. 그럼 사업이 끝나고 녹지라는 게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오지. 이런 건 종전 토지에 있다 그 말이야. 그대로 있는 거지. 이런 게 행정상 처분이야. 그다음에 출입금지 가처분. 이런 건 무슨 처분? 재판상 처분이지. 그러니까 이런 처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디에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이렇게 말해. 근데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어.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이라도 자 밑줄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다 밑줄 쓰세요. 지금부터 부를 테니까 조세, 체납,
처분에 따른 조세 체납 처분에 따른 가압류 처분. 조세 체납에 따른 가압류 처분. 조세가 뭐야, 조세? 세금. 그러니까 결국 세금 안 내고 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 환지로 그대로 쫓아가. 그래서 그 문장,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한 처분이나 권리관계는 어디로 이전한다? 환지로 이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세금은 죽어서도 따라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쁘게 나서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도나 세금 안 내고 환지 받아가면 세금 안 낸 거 어디로? 환지로 따라간다 그 말 같아. 그러니까 지문을 두 가지 잘 구분하시. 그냥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끝나면 어디에 있어? 종전 토지에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에 경제적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환지로 다시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 후에도 어디에가? 종전 토지에 존속이 돼. 문제는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할 때 뭐한다? 소멸. 그럼 소멸이니까 공고일로 끝나야 되겠지.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와? 맨날 다음 날 주지. 다음 날도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권은 원래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근데 지문에가 뭐가 없어?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 이렇게 나오면 쓸모없는 지역권이니까 소멸이 되겠지. 소멸이니까 무슨 날이다? 공고일에 소멸한다 이렇게. 그럼 요것만 이제 종전 토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환지로 이전해. 그럼 시험에 취상권이라고 나왔어 시험 문제가. 그럼 어떻게 돼? 환지로 이전. 저당권 환지로 이전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보인 거예요. 자, 앞쪽으로 넘어가서. 그럼 원칙적 효과에서 1번 취득 소멸. 자, 동그라미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그럼 그 종전 토지로 본다니까 그때 환지에 무슨 권 취득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가 무슨 뜻?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이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일이 종료할 때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네. 아까 환지 부지정 배운 거 기억나죠? 청사는 언제 됐는데? 환지 계획 인가되고 청산됐는데 그 권리 소멸은 무슨 처분이 돼야 돼? 환지 처분 공고가 돼야 소멸한다 그 뜻이야. 반달고로 2번. 입체환지의 효과. 입체환지 효과 먼저 둘째 줄 먼저 할게요. 건축물의 일부 하면 무슨 권? 구분 소유권.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어느 날로? 어느 날로? 공고일 다음 날. 그러니까 위에가 있는 걸 반대로 읽어서.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문에가 취득 나오면 전부 날짜가 뭘로 돼 있어야 돼? 공고일 다음 날로 된 것만 확인하라 그 뜻이야. 뭐 구분 지상권, 뭐 구분 소유권 이런 거를 바꿔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종전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어. 종전 토지의 저당권이. 그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그 당의 건축물의 공유 지분에 뭐한 것으로 존재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저당권은 새로운 환지로 어떻게 해서 넘어왔다 그 말이겠죠. 다음 장 반달고로 3번. 채비지, 보류지의 취득.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이렇게 놨어. 왜 거기다는 이름을 안 쓰고 환지를 정한 자라고 그랬냐면 아까 보류지라는 게 무슨 용지로 쓰이나요? 공공시설 용지지. 그럼 공공시설이라는 게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50개 될 거 아니야. 50명 이름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비지만 무조건 시행자예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문제 이제 그 다음이야. 다만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고 그랬지. 그럼 취득 한번 동그라미 해봐. 원래 취득은 어느 날이야? 공고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지.
근데 채비지 취득권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외로 출제가 돼. 자 보세요. 자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서 여기서 채비지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걸 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처분해서 어떤 사람이 매입을 했다. 매입을 했어. 그럼 매입했다고 지금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나요? 지금 내가 이걸 돈 주고 샀어. 처분권 내한테 넘어와 안 넘어와? 아직 안 넘어와. 넘어오더라도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돼 넘어올 거 아니야. 근데 내한테 넘어온 줄 알았더니 팔아먹었던 채비지가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니까 이게 누구 앞으로? 시행자한테 귀속되면서 시행자 앞으로 등기가 되더라 요 뜻이야. 그러니까 채비지는 팔아도 다음 날이 되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다음 날 되면 누구한테 들어가? 그냥 그대로 시행자 앞으로 등기가 돼. 그래서 등기가 됐으니까 그 등기를 무슨 등기해야 돼?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요 이전 등기해야가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요 지문이야. 요거 실무에 가서 꼭 써먹어야 돼. 실무에 가서. 아까 이제 중개업 하다가 누가 채비지나 그래 사라고 했어 이제. 그래 놓고 아니 환지처분된 등기 내한테 안 왔어.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알려줘야 돼. 채비지를 사면 공고되면 내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시행자 앞으로 등기되니까 서류 갖고 있으면 그 서류 갖고 첨부하면 되겠죠. 첨부해서 무슨 등기하라? 이전 등기야 소유권 취득한다 요 뜻이야. 요거는 실무에서 꼭 이해하고 우리 시험에서 채비지 나오면 요거 분명히 나와. 채비지를 시험에 내고자 한다 그러면 요게 1순위 문제야. 1순위 문제. 그래서 그 문장 다시 한번 꼭 기억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 혜선이가 밑으로 가서 나머지는 일단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환지처분의 후속조치, 청산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토지 및 환지에 대해서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떻게 하라? 금전청산해. 금전으로 청산한다. 즉 환지처분에 의한 적법 원인이야.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재산상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청산이라 한다. 그래서 청산의 의의를 시험에 또 한번 낸 적이 있어. 그래서 끝문장만 정확하게 뭐로 해결해? 금전 해결해. 재산상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법적 성질은 시행자가 징수한다. 그럼 누구한테? 손 안 내? 증환지. 내가 환지를 더 받았어. 그러면 시행자가 돈 내놔라고 하겠지. 내놓는 게 뭐야? 징수. 그래서 아까 증환지는 무슨 이득이라고 그래서 부당이득. 그 부당이득 때문에 뭐로? 반환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시행자가 교부하겠다. 그 말은 감환지 된 사람. 감환지 된 사람에는 무슨 성질이 있다? 손실보상금의 성질이 있어. 그 다음에 청산금의 결정, 확정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결정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야. 자, 결정은 원칙은 무슨 처분할 때?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이 돼. 근데 예외는 동의 등이나 과소토지에 의해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이걸 뭐야? 환지 부지정이지. 이곳은 청산금 뭐 할 때? 교부할 때 결정이 돼. 교부. 미리 주는 거지? 언제 줘? 환지계획 인가할 때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교부할 때 결정이 돼. 다시 일단 청산금의 결정은 원칙은 언제? 환지처분. 환지처분할 때 결정이 돼. 근데 환지 부지정된 거는 청산금 교부야. 청산금 교부할 때 결정이 돼. 확정은 배운 대로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되면 확정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무슨 인가되면 환지계획 인가하면 둔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징수교부 있고 자 거기에 2번 징수교부에서 원칙은 어떻게? 일괄. 예외는 분할. 이거 내는데 엄청 많이 틀려. 답을 또 많이 줘. 항상 원칙은 일괄이지만 분할도 가능하다. 이 부분. 그 다음에 강제징수. 강제징수 동그라미 1번.
행정청 시행자들은 강제 징수할 수 있지. 그 강제 징수한다는 지문에 뭐가 나올 때 강제 징수야? 국세 체납 처분이나 지방세 체납 처분 요 지문이 나오면 이게 강제 징수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행정청 아닌 시행자 등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시장 등에게 징수 뭐 한다? 위탁에. 위탁하면 수수료 얼마? 4%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 공탁할 수도 있다. 언제 공탁해? 받을 사람이 돈을 안 받아가. 또 주소 몰라서 줄 수가 없지. 그럼 법원에다 그 돈 맡기는 거야. 맡기는 게 공탁이다 이렇게 말하죠. 3번 정산금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 바로 그 5년이라는 게 어느 날부터 5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안 써있지? 없어. 근데 시험은 자꾸 내는 거지. 5년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어느 날부터 5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그럼 다음 날이 무슨 날인데?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해야 그때부터 기산이 계산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권리조정. 권리조정에서 자 동그라미 1번 반달 그러면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2번 권리의 포기 등은 전부 뭐를 참조하라? 환지예정지 참조하라 그랬지? 그럼 권리조정 문제가 2번 있다 그 말이겠네? 아까 어디에서도 환지예정지 지정할 때도 나왔고 지금 무슨 처분할 때도 환지 처분할 때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왜 2번 있느냐? 그 환지예정지 참조 그 뒤에다 환지예정지가 무슨 절차예요? 임의적 절차잖아. 임의적. 그러니까 만약 환지예정지가 지정됐으면 거기서 권리조정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환지예정지 지정 안 했으면 어디서 하라? 환지처분에서 하라 그 뜻이에요. 요 말 잘 이해하셔야 돼. 왜 권리조정이 2번이나 있어요? 그러면 환지처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환지예정지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지. 임의적이니까. 임의적 절차로 만약 지정했다면 거기서 뭐 하라? 권리조정하라. 만약 환지예정지 지정 안 했으면 무슨 처분할 때? 환지 처분할 때 요걸 거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2번 있어. 자 5번 환지 등기의 특례. 자 한꺼번에 공부할게요. 자 환지 처분, 분양 처분 요것만 내가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책에 써진 그대로 환지 처분이나 분양 처분에 따른 물권 변동은 자 원칙 등기에 안 해도 돼. 항상 환지 처분에 따른 물권 변동이나 요건 이제 좀 정비법이야. 정비법에 가면 분양한다고 나와. 분양 처분에 따른 물권 변동은 원칙은 등기 안 해도 돼. 그럼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게 민법 몇 조? 요걸 적용한다는 얘기야.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셨지? 단 뭐 할 때는 처분 시에는 뭐 하라? 등기해야 된다 요 내용이죠.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등기를 공법에서는 특례를 인정한다 그래서 특례 인정. 그럼 특례 인정하니까 등기해야 한다 그 말이겠지? 그럼 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 써져 있어. 등기부상하고 실제 권리관계가 같다 다르다? 다른 경우가 많다 그 뜻이야. 여러분 환지 방식 사업을 한 30년씩 해. 그러면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있나? 몇 번씩 바뀌겠지? 그때 실제하고 권리관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누가 해줘야 된다? 시행자가. 이게 특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원리로 안 해야 되는데 공법 시간에는 특례를 인정해서 등기하도록 한다. 뭐 여러분 책에 뭐라고 돼 있어? 실제하고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 다르니까 누가? 시행자가. 그럼 시행자가 하는데 등기 촉탁하거나 신청하라고 돼 있어. 왜 이 2말이 나올까? 이 사람 누군데? 행정청도 있고 비행정청. 그럼 행정청은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일반인들은 신청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용어가 2개네. 그 다음에 시행자가 무슨 등기? 일괄 등기하죠. 이게 특례야. 원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개별이지 개별.
근데 사업이 끝난 부분을 한꺼번에 다 나눠서 그리고 단독 등기야. 원래 등기는 무슨 등기인데? 당사자 공동이지. 근데 개별로 한다, 단독을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요걸 찾아내면 돼. 특례라는 말은 시험장 줄 때는 일괄적이다, 단독을 한다 이런 거. 이런 게 우리가 배웠던 등기의 특례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이제 날짜만 하나 구분하시면 돼. 이 환지 처분과 분양 처분은 시행자가 하는 건 맞는데 요 환지 처분은 14일 안에 하라고 돼 있고 분양 처분은 지체 없이라고 돼. 요거 차이야. 그러니까 시험 낼 때 요걸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 환지 처분에서는 시행자가 하는데 어떻게 알아? 14일 안에 이렇게 날짜가 나와. 근데 정비사업에 가서 분양 처분할 때 등기는 지체 없이다 이렇게 돼 있어. 요거 차이만 구분하고 가시면 되지. 자, 나머지 지문은 쭉 읽어 가시면 되고. 자, 5번에 감가보상금이 나왔어. 감가보상금. 자, 감가보상금, 청산금. 전혀 다른 성격이죠. 그리고 이 감가보상이나 청산금이라는 용어는 무슨 방식에서만 나와? 환지에서만 나오는 거야. 수용에서는 감가보상금, 청산 이런 용어는 없어. 아까 청산 대신에 뭐라고 나왔지? 손실보상금. 근데 감가보상금은 환지에만 있어. 환지에만. 그럼 요거는 이제 미리 알았으니까 청산금이란 시행자하고 우리 토지 소유자 사이에 뭐 하는 거야? 서로 주고받는 거지. 이쪽에서 여기다 할 때는 뭐 하는 거고? 징수한다고 그러지. 똑바로 이렇게 하죠.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징수하고 뭐 하는 거? 교부하는 성격이 있어. 소유자에게. 근데 이 감가보상금은 그 구역 안에, 시행자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돈이야. 지급하는 돈. 소유자는 주는 건 없고 시행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돈. 그건 감가보상금. 이건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청산금 이렇게 말해. 그때 여러분들 시험에서 감가보상금 요 하나만 알고 가면 돼. 행정청인 시행자일 때만 감가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 행정청 시행자일 때만.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감가보상금 지급 이런 말을 쓸 수 없다 이 말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행 후에 토지가액 총액하고 시행 전에 토지가액 총액에 대해서 종전가가 더 크다고 되어 있어. 그 말이 안 맞는 지문이 나온 거야. 자, 사업하면 사업한 쪽이 더 어떻게 돼? 땅값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작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시행전이 한 1,000억 나왔어. 1,000억. 근데 이 1,000억의 개념이 토지 소유자가 한 900억을 갖고 있어. 900억 한 50억 갖고 있고 공공용지가 50억 밖에 안 돼. 그래서 합계가 지금 1,000억이야 이제. 그럼 시행 후에는 전체의 1,000억에 대해서는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이건 증가되겠지. 3,000억. 그런데 소유자에게 돌아간 금액을 계산했더니 900억 밖에 안 나와. 900억. 이쪽이 2,100억이 공공용지로 돼 있어. 그러니까 뭐를 너무 많이 확보한 거야? 공공용지를 너무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우리 소유자의 금액 요게 줄었다 이 말이야. 전체 금액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문상에 그런 지문이 하나도 없지만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의 금액이? 토지 소유자의 금액이 시행 후에 작았을 때 요 차익이 얼마인가요?
50억이지. 그럼 여기 있는 소유자 모두에게 나눠줘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감가보상금 그래. 그러면 요런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시행한다고 예를 들어봐. 그럼 여러분이 시행할 때 요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많이 가? 여러분한테 많이 가게 만들지. 행정청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할 때는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지. 적게 가져가려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아예 안 생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누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할 때는 그럼 최소한 950억이면 얼마? 950억은 맞춰주고 가져가라 그 뜻이야. 그러면 시행자들이 굳이 이런 일 해 안 해? 행정청에서 안 하겠지. 하면 50억 나눠주는 게 더 힘든데? 더 달라고 날린 걸 건데? 그러니까 얘가 950억이면 법률적으로 960억 주면 되지. 땅값 많이 나오는데 뭐 10억 주면 되지. 그러면 절대 감가보상금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해. 자, 결론. 그러면 감가보상금 지금까지 지급한 적 한 건도 있다 없다?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최소한 보호하는 제도고, 시험장 가면 그럼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대에서 지문에가 감가보상금 지문이 있다. 그럼 앞에가 뭐가 행정청이 있으면 지급이라고 나오고, 행정청 아니면 지급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거만 푸시면 돼. 계산 방법 이런 거 일체 보지 말고. 자, 오른쪽에 비용 부담은 여러분이 읽으면 돼. 요건 국토계획법 했던 내용과 똑같이 돼 있어. 그 다음에 2번 내려와서 도시개발 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 채권이 있는데 채권 쪽을 보시면 돼. 채권. 다음 장. 특강할 때 비교해줬죠? 응? 두 개 비교했잖아. 토지상환 채권하고. 자, 먼저 이건 누가 발행해? 지자체장, 시도지사가 발행해. 그 다음에 2번 발행의 승인은 누가 발행해? 행안부 장관이 발행해. 원래 도시개발법은 전부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 지정권자지, 지정권자. 기억나셔? 지난번에 적어준 거. 원래 도시개발법의 승인이나 그 다음에 인가라는 건 전부 누가 해? 지정권자 그랬지. 지정권자. 근데 예외가 한 번씩 있다고 그랬지. 바로 도시개발채권의 승인권은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인가는 누구한테? 시장 등한테. 그것 빼고는 모두 지정권자다 이렇게 설명했지. 그 다음에 2번 소멸시효는 상환일 기산 원금 5년 이자는 2년으로. 그 다음에 발행 방법은 전자등록으로 발행하거나 무기명 발행해. 토지상환 채권 어떻게 됐죠? 기명식이지. 기명식. 요거는 무기명이고. 그러니까 지난번 특강할 때 적어준 거 있지? 그거 반드시 구분해. 그거 구분하면 한 문제야. 도시개발법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 채권이 두 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상환은 상환기간이 5년 내지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왜 조례로 정해? 누가 발행했어? 지자체, 시도지사가 발행했으니까. 그래서 자 이제 상환기간은 최소가 얼마야? 최소 5년이야. 최소 5년. 최대는 10년이야. 그래서 만약 6년으로 정해서 6년으로 그러면 원금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돼? 그 6년으로 시작돼서 그때부터 몇 년? 5년간 지급 안 하면 원금은 없어져. 이자는 그날로부터 2년 후는 없어진다 그 말이야. 아까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그랬잖아. 그날이 무슨 날? 요 상환일 기산이야. 상환일 기산. 자, 이율은 어디서 정해? 역시 조례로 정하고 있고, 채권 매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수용사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누가 매입한다는 얘기야? 도급계약 체결한 사람이 매입한다는 뜻이고 공공시행자는 매입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시험장에서 항상 주의해야 돼. 공공시행자는 매입 안 해요. 공공하고 뭐한 사람? 도급계약 체결한 사람이 대신 매입을 해. 자, 그럼 두 번째는 민간시행자들은 직접 매입해야 돼. 민간시행자는 직접 매입자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발임의 허가를 받는 자 중에서 무슨 허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야. 근데 이걸 시험에서 자꾸 내는 게 뭐냐면 개발임의 허가 받은 자 이렇게 나와. 그럼 개발임이란 여기서는 몇 가지야? 7가지지. 7가지.
7가지 다가 아니고 7가지 중에 무슨 허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 자, 중도 상환.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 매입하면 원칙은 중도 상환이 안 돼. 예외로 4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디귿하고 리을로 많이 나와. 일단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뭐 때문에? 착오로 매입하면 그거는 상환할 중도 상환이 돼. 다음에 매입 의무자인데 매입해야 될 금액을 어떻게 해서? 초과 매입해서 초과 매입. 그러니까 단어 2가지 찾으셔야 돼. 매입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착오로. 매입 의무자는 초과해서 그걸 연상시켜야 돼. 그 다음 오른쪽에 가서 동그라미를 봐.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필증을 몇 년간? 5년간 따로 보관해. 여기까지가 도시개발채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 공공시설의 관리라는데 그 관리는 누가 관리한다고 써 있나요? 시장 등이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걸 내면 또 많이 혼동해. 도시개발법에 관리가 또 2번 있어. 관리가. 시행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 등이 관리하는 거 2가지야. 그러면 시기로 먼저 하면은 시행자 관리는 환지 처분 전일 때, 환지 처분 전이면 전부 누구? 시행자 관리. 환지 처분 후면 그때는 시장 등이 관리. 이렇게 나와. 그럼 환지 처분 전이라는 것은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사업하는 시행자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구분할 때 환지 처분 전이니까 어떤 게 뭐냐면 환지 예정지 이렇게 나왔어. 그럼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전이죠. 그럴 때는 전부 누가? 시행자 관리. 그럼 환지 처분 끝났다. 그럴 때는 누가? 시장 등이 관리한다. 그 다음에 또 구분 방법. 토지 관리, 공공시설 관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업이 될 때는 주로 뭐예요? 토지지. 사업이 끝나기 전이니까. 근데 사업이 끝나면 시설이 만들어지니까 지문 요거야. 그러니까 토지로 나오느냐 시설로 나오냐 이런 거라도. 만약에 시기로 물으면 환지 처분 전, 환지 처분 후. 만약에 지문으로 나오면 자 내가 지문 바꿔서 할게요. 사용수익이 정지된 토지. 사용수익이 정지된 토지는 누가 관리해? 시행자 관리지? 토지로 있으니까. 사용수익이 정지된 토지. 아까 사용수익 정지된 토지는 자 시행자가 아까 돈 줬지 미리서 청산금 줬잖아. 청산금 주니까 사용수익 정지시켜놓고 누가 관리해? 시행자 관리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지문상의 토지로 되면 전부 누구? 시행자. 무슨 시설로 나오면 시장 등 이렇게라도 구분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청문. 여기는 청문이 조금 더 범위가 넓어. 원래 청문은 허가인가는 기본이죠. 허가인가. 어디나 공통상이야. 허가인가 취소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는 지정 하나 들어있지. 왜냐하면 여기는 지정을 뭘 많이 했잖아. 지정을. 그래서 지정에 대한 취소. 또 하나가 승인. 승인받은 거 취소. 이 법은 지정한다, 승인한다 엄청 나오잖아. 그래서 지정하고 승인이 추가되어 있어. 그걸 취소할 때는 청문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심판. 이미 앞에서 배웠듯이 2번 예외. 행정청 아닌 시행자의 처분. 먼저 써볼게요. 행정심판 어디다 해? 처분청, 직권, 상급기관 하는 거지. 처분청, 직권, 상급기관. 그러면 시행자들에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상급이 있다 없다? 있지. 행정청은 상급이 있지. 그럼 비행정청은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느냐?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해야지. 그럼 여기서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이 법은 누구다?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 밑에서 써보세요. 시행자 지정한 자 이렇게. 원래 의미는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행정심판은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법은 지정한 자가 누구다? 지정권자지. 그러니까 이름으로 바로 지정권자 이렇게 나와.
그래서 행정심판은 다른 법률에서는 시험이 안 나와. 즉 다른 과목에서는 공법 시간에만 나와. 공법 시간에만. 그래서 무조건 행정청 아니다 그러면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게 안 보이면 지정권자 이렇게 둘 중에 찾아내시면 되고. 자, 다음 장에 환지개별 기준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평면 입체 환지는 아까 간단하게 했고 그 밑에 거는 계산 문제 풀 때 쓰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계산 문제 안 배웠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계산 문제는 요걸로 풀어드리고. 자,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던 정비법이 곧 나와. 자, 128쪽 넘겨보세요. 도시정비법 나오나요? 근데, 여러분, 분량으로 따지면 도시개발법 한 2배는 되겠죠? 분량으로 치면 도시개발법 한 2배가 넘지. 2배가 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6문제 나오죠? 근데 지금까지 예로 보면 도시개발법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요렇게 맞아. 도시개발법은. 근데 정비법은 공부 잘해야 2개 맞아. 공부 잘해야. 못해도 2개는 맞아 또.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여기는 좀 공부를 신경을 써야 되고 요거는 지금부터 하라는 것만 딱 하고 가셔야 돼. 왜냐면 다 해줘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다 해주면 싫어해. 막 머리 아프다고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시험 나올 것만 해줄 거야 이제. 그런데 요 공부 방법이 있어. 184로 넘겨볼까요? 내가 미리서 숙제를 내줬죠. 184에 순서를 좀 외우거라 이렇게 해드렸어. 일단 순서를 조금 해보고 시간을 지금 쉬면은 시간이 안 맞는단 말이야. 조금 하고 쉬어야 될 것 같다. 순서는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첫 글자만 쓸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시고 지금 배우는 법률의 이름이 그 맨 위에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야. 원래 법의 이름이. 그래서 자 뒤에가 무슨 법? 정비하는 법이야. 정비하는 법. 근데 정비인데 도시 환경을 정비하기도 하고 주거 환경을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 좀 이따 사업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이렇게 나오든가 도시 환경 개선 이렇게 나와. 그래서 2개 중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법? 도시 정비법이다 이렇게 불러. 그럼 이 법이 어디에 적용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정비구역이야. 정비구역 안에서만 적용하는 법 이렇게 말해. 정비구역에서. 그러면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구역과 비교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안에도 있고 도시지역 밖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비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만 있어. 도시지역 안에서만. 그러면 이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그럼 이 정비사업이 방금 끝났던 환지 방식과 거의 유사해. 그래서 환지 방식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정비사업 자체는 여러분이 배웠던 환지 방식과 거의 비슷해. 아까 여기서 소멸시효 나왔지. 소멸시효. 그럼 여기도 소멸시효 똑같이 나오겠지. 몇 년? 5년 나오겠지. 무슨 날로? 다음 날로 5년 똑같이 나와야 돼. 또 더 받은 사람이 있고 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더 받았으면 증이지. 덜 받으면 감이죠. 그럼 뭐 해야 돼? 청산. 그런 게 똑같이 적용이 돼. 그 대신에 여기는 사업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요게 정비사업의 종류의 3가지. 이때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과 상가 재개발로 구분해. 재개발 사업은 그냥 재개발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 자체는 주택 재개발이 있고 상가 재개발이 있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이건 누구나 알죠? 재건축은 단독에서 재건축해요? 공동에서 재건축해? 공동이죠. 특히 뭐 아파트죠. 그럼 그거는 변함이 없어. 근데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이 있고 뭐가 있다? 상가 재개발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요게 지금 배우는 사업의 기본 개념이고 거기 보니까 이제 정비사업 시행 절차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정비사업 시행 절차.
그럼 이 정비사업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 관리계획 결정해야죠. 이 여백이 상당히 많이 띄어져 있죠. 응? 그 말은 필요한 거 적으라고 써놓은 거야. 그럼 관리계획 결정했으면 무슨 도면 고시해야 돼? 지형도면 고시해야겠죠. 여기까지 해야 이제 정비사업의 효력이 나와. 이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줄여서 이걸 무슨 방침? 기본 방침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법률의 이름 여기까지를 똑같이 쓰겠다는 이야기야. 쓰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하고 뒤에가 무슨 방침? 기본 방침. 근데 앞에 거 안 외우셔도 돼. 시험장 가면 다 써줘. 써주고 괄호 속에다 기본 방침 이렇게 써줘. 그러니까 앞에 거 몰라도 그냥 기본 방침 이렇게 외우고 가시면 돼. 기본 방침 수립을 누가 한다고 돼 있냐면 국토부 장관이야. 그래서 이 법은 유일하게 국토부 장관이 여기 한 번만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시개발법은 국토부 장관이 많이 나오지. 지정권자로 나오니까. 그럼 거기는 구역이 큰 구역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울산광역시 안에 그것도 무슨 동, 또 무슨 동에 몇 번지 아파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관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야. 큰 개념만 국토부 장관이 한 번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로 나와. 지금까지 국토계획법은 장관이 하는 게 많죠. 또 도시개발법도 큰 신도시니까 국토부 장관 나오지만 여기는 바로 국토부 장관 한 번만 딱 나와. 한 번만. 그리고 그 다음에가 무슨 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고시한다. 그럼 시험장 가면 또 기본계획의 앞에가 요 말이 또 써 있어. 써주고 괄호 속에다 이하 기본계획을 한다. 이렇게. 아예 그냥 기본계획 이러면 돼.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고시하라. 그 다음에가 무슨 계획? 정비계획 이렇게 나와. 정비계획. 입안하라. 그 다음에가 정비구역. 자, 여기까지 쓴 이후 자, 여기까지를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법에서 여기는 무슨 계획이죠? 개발계획이야. 개발계획. 그러니까 여기 단어 정비하니까 무슨 구역? 정비구역. 사업도 정비사업. 방금 끝난 것은 도시개발법이지. 그래서 개발이야. 개발. 이쪽은 정비고 두 개 단어로 구분해. 지금까지는 개발법을 배웠고 여기는 무슨 법? 정비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정비계획 하면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이어서 개발계획. 그리고 정비구역 대신에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이야. 요 두 개는 개발법과 똑같은 개념이야. 이름만 바꿔주면 돼.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요 두 개가 추가된 게 무슨 법이다? 정비법이야.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죠. 시설사업이 있어. 그러면 시설사업은 무슨 계획부터 들어가죠? 실시계획 이렇게 들어가. 실시계획 작성부터. 자,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그리고 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그리고 똑같이 무슨 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시설사업보다 두 개가 많은 게 뭐다? 개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름을 바꿔볼게. 개발계획을 자 무슨 구역으로? 정비계획으로 바꾸면 돼. 요거는 정비구역으로 바꾸면 되죠. 맞죠? 그러고 요 뒤에가 뭐가 들어가? 기본계획, 기본방식 두 개가 추가된 뭐다? 정비사업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요게 순서가 외워졌다면 앞에다 두 개 이름만 대면 뭐다? 개발. 거기다 두 개 더 넣으면 뭐다? 정비. 요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부터 요거 순서는 반드시 외워놔라. 그래야 나머지 사업할 때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안 내신 분은 요거서부터 외워야 돼. 외우고 자 개발 사업에는 이름 두 개. 개발계획, 개발구역. 그러면 정비사업 할 때는 개발은 무슨 계획? 정비로, 정비구역으로. 앞에 두 개 뭐 있다? 기본방침, 기본계획이 있다. 그러면 외워지는 거야. 어차피 이 순서 모르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숫자 문제가 요 순서에 맞게 숫자가 나와. 그러니까 요 순서부터 해보셔야 돼. 그때 이제 요거 만드는 사람 보면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고 그랬냐면 특, 광. 그러면 여러분 요 단어를 봐요. 기본계획이니까 구속이에요, 비구속이야? 비구속이지? 맞죠? 순위는 상위야, 하위야? 하위지? 하위는 누가 만들어? 특, 광,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잖아. 특광이야. 대신에 특별자치시도 있고 특별자치도 있다. 요걸 좀 써준 것뿐이야. 그리고 시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수가 있다 없다. 그래, 요거 하나를 묻는 거야. 원래 기본계획은 특광시장군수야. 특광시장군수. 근데 정비법의 기본계획에는 누가 없다? 군수가 없어. 그러니까 군수를 빼고 이걸 누구라고 부른다? 수리권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냥 수리권자 이렇게 나와. 근데 수리권자인데 거기에 군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다시 우리가 기본계획은 하위니까 우리 그동안 배운 대로 하면 뭐두고다? 특광시장군수야. 특광시장군수. 근데 누구 없다? 군수 없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대신에 이건 써준 것뿐이야. 안 쓰면 문제가 복잡하니까 아예 써놓은 거지. 우리가 그동안에 특자 그러면 2개 플러스 이렇게 배웠죠. 2개 플러스가 요거잖아 지금. 그걸 표시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표시만.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2반으로 가면 특광 대신에 이제 누구로 나와? 구청장 등 이렇게 나와. 그 밑에 있나요? 그러면 이제 구청장 등이란 광역시에 군수 있다고 그랬죠. 광역시 군수. 자, 울산광역시에도 뭐가 있어? 울주군수. 그걸 등으로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구청장 뒤에 등은 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말해.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2반은 요 사람이 해. 근데 나머지는 그대로 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군수가 이때부터 들어와 이제. 요것만 이제 구분하면 돼. 기본계획에는 뭐가 없고 군수 없고 밑으로는 이제 군수가 나온다 이 개념이야. 그 대신에 정비계획은 특광이 아니라 뭐가 구청장 등이 한다. 그러면 지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정할 때 또 한 번 바뀌어. 특광으로. 그럼 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지. 신청하고 나머지는 똑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 단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세 단계만. 기본계획은 누구? 여러분이 광역시 아니고 광역시만 생각해. 광역시장. 그 다음에 정비계획 만들 때는 구청장이. 다시 지정할 때는 누가? 광역시장. 그거만 알면 되지. 그 나머지는 같아.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경주시로 해봐. 경주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주시장은 정비계획도 위반하죠. 경주시장은 정비구역 지정도 할 수 있죠. 시장 다 되니까. 그 대신에 군수는 뭐만 한데 기본계획 수립만 못해. 그 대신에 특별시나 광역시는 요 순서별로 하면 돼. 기본은 특광, 그 밑에는 구청장, 다시 그 밑에 누구? 특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거를. 어떤 방법이든지. 요게 구분이 안 되면 시험장 가서 많이 헤매. 그러니까 정비법은 순서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 순서만 암기되면, 아, 그래, 처음에는 누구? 특광. 그 밑에는 구청장, 그 밑에는 특광,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시험장 가면 수리권자, 여기는 무슨 권자? 위반권자. 그리고 여기는 지정,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뜻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대로 순서했으니까 요거는 가급적이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 기본계획은 누구다? 특광시장 군수다. 그 대신에 군수 있다 없다? 없다 하고 그 밑에 거는 이제 특광을 뭐로? 구청장. 다시 구청장 누구로? 특광. 그 나머지는 똑같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일단 순서 외우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절차부터 다시 순서 정리할게요. 지우지